어제 이재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대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거 저희도 알죠. 근데 우리로서는 나름의 할 말은 있는 사안인데 이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죠. 쌓인 겁니다. 서로 쌓인 거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김성일 평론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도 뭐 잘못이 없지는 않다. 약간 뭔가 또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니 상황이 또 뭐 이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게 싸우자면 뭐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싸우는 건데 또 이렇게 좀 묘하게 얘기를 했네요, 조금.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 정치인들끼리 굉장히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그게 액션으로 이어지고 하는 게 있었죠. 특히 예. 법사위에서 예. 그런 게 많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저렇게까지 탄핵을 많이 하자는 입장은 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은 네. 이런 줄탄핵 이런 걸 이렇게 원한 게 아니었다. 뭐 상당 부분은 뭐 같이 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법사위에서의 어떤 법사위원들의 어떤 뭐 상당히 뭐 감정적인 대립 속에서 액션이 이어지고 그런 걸 또 이제 대표가 무조건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게 탄핵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어떤 소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저 인터뷰는 어제 저녁에 밤에 있었던 그렇죠. 인터뷰인데 예. 결과는 오늘 오전에 나니까 이게 네. 결과 알기 전에 나온 인터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 인터뷰 내용을 오늘 오후에 했다 그래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 인터뷰거든요. 근데 지금요? 이제 먼저 했으니까 진정성이 더 있다고 봐줄 수는 있는 것이겠죠. 그럼 탄핵 소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죠. 있었다 네. 그 뜻입니까? 그리고 그럼? 저 인터뷰 자체도 쓴소리를 듣겠다라고 보수 논객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솔직하고 담백하게 소회를 밝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남용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남용이라고 네, 단정은 못한다 단정을 이런 못한다. 얘기가 이 부분에서 나왔어요.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남용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남용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정치권에서는 남용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권은 지켜야 될 금도가 있고 예. 그다음에 역사와 국민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될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거를 쉽게 쓰면은 예.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쉬움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때로는 심하게 얘기하면은 상처를 입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을 하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순간까지 예. 노력한 후에 탄핵 카드를 써야 된다고 줄곧 저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 너무 게을러지면 안 돼요, 정치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를 알리고 또 알려서 자기가 어느 정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됐다고 생각할 때 예.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쓴다면 그 카드의 진정성을 국민이 알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소추라는 선택을 너무 쉽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같으신데 이준우 대변인. 저는 탄핵이 좀 많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슬쩍 뭔가 본인도 인정한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요. 사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한 이래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되기 전까지 총 탄핵 수가 21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 누적이 21였어요? 예, 거의 60년 근데 넘는 지금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의된 게 29이고 29건이지 않습니까? 통과된 게 13건인데. 그렇죠. 인용된 건 빵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최상목 대대행도 지금 탄핵 소추 얘기가 좀 나오고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1개가 돼요. 그러면 무슨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무슨 탄핵에 아이스크림에 중독된 것처럼 탄핵을 중독하는 베스킨 탄핵 같은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상민 평론가.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 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왜? 오.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것도 뭐 가능하면 사과에 준하는 유감을 표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 아닙니까? 아. 예? 굉장히 심각한 일이 예, 지금 예. 일어나 있고 우리 경제가 파탄지경이고 국민이 그 속에서 굉장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사과를 제대로 책임 있게 진정성 있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슨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약간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두 분이 사과 얘기일 것이다 갑자기 긴장 수위가 조금 올라갔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나온 4건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이 왜 이렇게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에서 주목을 받는지 아까 첫 번째 이유가 그동안 탄핵 소추 발의된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목받는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또 한 가지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정치권은 이 부분 굉장히 집중했는데요. 앞으로 나오게 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오늘 결과가. 혹시 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헌재가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무슨 영향을 좀 받은 겁니까? 뭐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오늘 결과를 놓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오늘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연결지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몇 가지 이유를 밝혔었죠. 거기에 야당의 이런 줄탄핵, 이런 탄핵 소추안 계속 발의한 거 이런 게 있었건데 오늘 이거를 꺼낸 겁니다. 이준우 대변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요 이번에 결과가 기각의 결과가 예. 어떤 그 영향을 준다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준다보다는 대통령의 탄핵이 어떻게 나오겠다 예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헌재가 지금 정치적인 사안 같은 경우는요 4대 4로 나눠요. 무슨 정치적 말이냐? 사안. 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틀 근무하고 탄핵됐습니다. 예. 딱히 뭐 정책적으로라든가 본인 행정권을 발휘해서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이유로 탄핵시켰죠. 그때 기각된 게 몇 대 몇이었습니까? 4대 4. 4대 4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일반 행정 관료라든가 정무적인 그 정무위원이 장관들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8대 0으로 비교적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행정권 관련이라든가 장관 관련된 거, 검사 관련된 거 이런 것 관련됐을 경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8대 0 이렇게 가는데 정치적 사안 같은 경우는 4대 4로 본인들의 어떤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치적 사안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심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러한 추세로 보고인데 4대 4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러니까 뭔가 헌법상 넓명 의견이 갈릴 거다고 지금 전망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네. 일단 윤곽근 변호사가 이거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 약간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지금 이준우 대변인은 이게 정치적 사안이니까 뭔가 갈릴 것 같다는 또 전망까지 내놨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면 저는 한 진영이 아니라 예. 적어도 중도까지는 아울러야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적어도 우리 그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국민들은 좀 어이가 좀 없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준수 방통위원장
탄핵됐지만 결론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좀만 인내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요? 근데 그게 정당하다고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치적 해석과 법 해석에 대해서 저와는 의견이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인 의결에 대한 법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이게 갈린 거고요. 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갈리지 않은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재량, 그 권한의 재량 범위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아주 제한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제한적인 영향이 뭘로 나타나냐? 개별 의견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별 의견적으로는 이런 데 좀 문제의식을 나도 느껴. 그렇지만 법과 헌법에 의거해서 예.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나는 이거는 인용으로 나는 할 수밖에 없어. 내지는 기각으로 할 수밖에 예. 없어라는 거를 나머지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법과 헌법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게 할 것이다. 예. 그래서 만장일치로 저는 인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완전 갈렸어요 지금. 의견 갈려서 뭐 몇 대 몇으로 나올 거다. 여기는 만장일치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완전 갈렸습니다. 자, 서정희 변호사. 오늘 나온 4명에 대한 헌재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주는 걸로 봐야 됩니까? 영향이 없는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변호사로서. 일단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이번 결론은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별개로 봐야지 뭘. 네. 예. 일단 뭐 사안이 다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예. 결국 이 계엄의 사유 중에 하나로 주장을 했었던 야당의 그런 탄핵 남발이 입증된 것이다라는 오늘 아까 주장을 윤박현 변호사 그 지점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당연히 그 주장을 할 수 점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일단 가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뭐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상당히 이제 그런 사유들은 엄중하게 엄격하게 인정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의 이 결과를 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연관짓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걸 앞두고 있어서 그 앞둔 상에서 헌재가 4건의 탄핵 소추에 대한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는 거죠 지금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뭐 탄핵 소추 이런 관련된 탄핵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얘기를 꺼내나요? 글쎄요, 이게 어떤 이유, 어떤 의도에서 이 얘기를 꺼내놨을까요? 일단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죠. 야권의 마이너 입장에서 책임이라고 하니 크지 않았죠. 네. 자유롭게 내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네.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 비교하니까 전혀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당내에서도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이거나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네.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다가 지금 그 상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너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서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주루 대변인 이거 상당히 묘한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사유는 엄연히 다르고 윤석열 대통령 사유가 더욱 중대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뭔가 억울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의 얘기를 지금 꺼내놓은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뒷부분에 얘기한 게? 그래서 저도 이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왜 뭐 다시 한번 뭐 나왔을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 같은데요, 지금요? 네, 근데 실제로 당에다가 그런 지시했는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라 했는지는 그냥 방송에서 한 말인지 실제 했기 때문에 한 말인지 좀 저는 의심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야당에서 굳이 이 상대 정당에 있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 다시 리뷰하는 7, 8년 전 걸 다시 지나가서 이미 탄핵이 됐는데 그쵸. 검증해봐야 된다는 네, 얘기를 그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의문이 들고
또 하나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생긴 정부가 어떤 정부죠? 문재인 문재인 정부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게 전제한다 그러면요.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당성에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발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묘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묘한 그러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친문과 지금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친문 세력들을 돌려가게 하는 어떤 그런 비판으로 논조 제기한 거 아닌가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좀 이상하게 드는 게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존경한 줄 알더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도 비춰보면은 저 맥락이 무슨 진정성을 갖고 하는 맥락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별 생각 없이 무심결에 한 말인 건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묘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희 변호사,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재평가입니까? 아니면 당시에 뭐 탄핵 사유를 다시 한번 검증해봐서 뭐 다시 따져봐야 된다 취지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현재 말입니까?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시간상으로도 없고 방법적으로도 그렇죠. 별로 원래 없어요. 헌법재판 단시간에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워딩이죠. 뭡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중한 예. 중대한 그걸 실수와, 강조하기 불법을 위해서? 저질렀고 오.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윤 대통령하고 비교하면은 참 억울하겠다. 그 약간 억울한 측면이 네, 있는 것 있을 같다는 수도 걸 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 그렇게 박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아, 수사. 수사를 하면서 기존에 없던 직권남용도 끌어다 쓰고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도 만들어내고 예. 해가지고서 아, 지금 그걸 또 은연 저기를 중에 합니다. 얘기한 거다,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예.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러면 억울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워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발언 굉장히 말보다 어리둥절했어요, 지금. 제가 예.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좀 측은지심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TK를 좀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정서를 조금.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본인의 오락가락 행보 중 하나가 뭡니까? 원래 민주당은 중도 보수였다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진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이제 발언의 맥락상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중도에서 표심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면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권 잡는 걸 요망한 일이다. 그래서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아마도 중도를 의식한 그런 계산된 발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시네. 아, 그래요? 아무튼 어제 저 얘기가 오늘도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도에서 이 얘기를 꺼낸 건지,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뭐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왜 꺼내는 거지? 약간 그랬습니다. 두 분이 해석을 좀 해주셨어요.